네, 안녕하세요. 예, 쟁송법 생기초 무료 특강 2회차인데 이제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다 어떻게 1차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완전히 처음 하시는 거예요, 전부? 혹시 완전히 처음 하시는 분? 1차 본 경험도 없고요. 나머지 분들은 1차는 본 경험 있어요? 그럼 완전히 처음 하시는 분, 생기초니까 완전히 처음 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는 제가 무료로 나눠드린 거 프린트물 있고요. 이건 기본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사항을 이제 뽑은 것이고, 일단은 페이지 3페이지를 보세요. 3페이지에 보시면 로마자 2번에 이제 행정법의 종류라는 게 나오는 건데, 행정법은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행정작용법, 행정작용이 행해지면 행정상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륙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법을 만들 때 크게 이제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왼편에 공법 작용 보이시죠? 공법의 반대말이 뭐냐면 사법이에요. 사법, 개인사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 의해서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이 다 통치를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국가라는 법 인격체를 만들어서 이 국가가 대한민국이죠. 이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혹시 상권 분립, 권력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세 가지인데 뭔지 아세요? 그렇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내친 김에 우리나라 입법부는 어디죠? 국회죠, 국회.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의회라고 하는데, 혹시 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죠? 그렇죠. 법을 만드는 거죠. 법률. 정확히 법률을 만드는 거, 법률. 그 법률이 공법률과 사법률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 하시는 분한테 제가 질문할게요. 사법률의 대표법이 혹시 무슨 법인지 아세요? 잘 찍었어. 민법. 백성민자, 민법. 그럼 이왕 찍는 김에 공법률의 대표적인 법은 무슨 법이에요? 헌법죠. 헌법 되죠. 되고 또 오늘 들으러 왔잖아. 오늘 무슨 법 들으러 왔어요? 행정쟁송법인데 행정법 중에 일부예요. 행정쟁송법은. 그래서 행정법이란 말이에요. 행정법. 공법의 대표 선수가 행정법이에요. 근데 민법은 단일 법전으로 민법에서 이렇게 한 1000몇 조 되는 조문이 쫙 있잖아요. 근데 행정법은 행정 영역별로 개별법이 존재해요. 행정 영역별로. 그러면 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이게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행정작용이에요. 입법부에서 법을 만드는 작용이 입법작용이에요. 작용만 붙이면 돼요. 그럼 행정부에서 행을 빼면 정부죠, 정부. 정부, 거버먼트. 아까 두 분이 처음이시고, 그럼 이제 나머지 또, 자, 대한민국 정부의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죠? 오케이. 그 밑에는, 그렇지, 총리. 그 밑에는 내친 김에, 옳지, 각부장관. 내친 김에 각부 장관 중에 내부적인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장관이 누구죠? 찍는 거야. 더 쉬운 거. 외적으로부터 침입에 대항하기 위한 장관이 누구죠?
외적으로부터, 우리나라 적국으로부터, 뭐 쉽게 북한 침해. 어? 그렇지, 국방부 장관. 옛날에 이제 내부의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장관, 내무부 장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행안부 장관이라고 부르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행안부 장관. 크게 보면 내부, 그 다음에 외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싸움하는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고 싸움만 할 수는 없잖아. 뭐 해야 되죠? 외국하고? 그렇지, 외교. 말로 풀어가 될 거야, 썰로. 외교부 장관. 이런 장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각 행정 영역이에요. 각 행정 영역. 크게 보면 행안부 장관이 담당하는 행정 영역. 너무 쓰는 데 집중하지 말고 잘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어차피 내용은 저기 다 교재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외국과의 싸움하기 위해서 있는 장관이고, 이 행정 영역별로 개별 행정법들이 있더라. 행정 영역별로. 그러면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러면 군대 갔다 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병제예요, 징병제예요? 모병제. 모병제 아닌데. 징병제지, 징병제. 우리나라는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모병제는 야, 돈 줄 테니까 와라. 이게 모병제고. 징병제. 그러면 국방의 병력 자원의 모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원칙을 정해야 될 거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징병제로 하자. 징병제로 하자라는 법을 여기서 만들어야 돼. 행정법을. 거기 관련된 법이 혹시 무슨 법인지 아시겠어요? 본인과 관련된 법인데 군대 갔다 왔으면 징병법. 좋아. 이름 좋아. 괜찮아. 우리 좀 오래되셨나요? 여자분들한테도. 오케바리. 병역법이야. 병역법. 병역법을 만들어야지. 병역 법률인데 그냥 병역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뭔지 아시겠어? 그 병역법의 내용은 핵심은 그거지. 군사 자원을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를 원칙들을 정해놓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면 징병제를 원칙으로 한다 이게 있겠죠. 그럼 징병제를 원칙으로 하면 어떤 사람들을 모집할지 이제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 있을 테고 힘든 사람이 있을 테고. 건강한 사람은 우리가 통상 어떤 대상자로 부르죠? 본인 어디 갔다 왔어? 해병대. 죽인다 죽여. 현역이죠, 현역. 현역보다 약간 모자라는 좀 신체, 그런 분들은 보충력이라고 하죠. 보충력. 이렇게 어떻게 모집할지 그 사람의 신체라든가 그런 것에 맞추어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현역병으로 한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보충력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역병 이렇게. 그럼 현역병은 만 몇 세 이상으로 한다. 근데 만 18세 이상의, 옛날엔 남자였으니까 남자로 한다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 18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어졌겠죠. 여자도 갈 수 있으니까. 18세 이상으로 한다라고 병역법 예컨대 10조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10조에.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18세가 됐어. 성인 남자야. 그럼 이제 이분한테 군대 오세요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군대 오세요. 군대 오세요. 누가 얘기를 해줘야 돼? 장관 중에? 그냥 쉽게 두 장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국방부 장관이 군대 현역병으로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보내줘야 돼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그럼 여기 18세 이상이니까 이 사람이 현역병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모든 걸 다 정할 수는 없어요. 다 정할 수 없으니까 세세한 내용을 대통령이나 총리나 각부 장관이 정하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현역병이라고 좀 세세한 내용을 정한 게 이름을 시행령이라고 붙여요. 뭐라고 한다고? 시행령. 들어봤어요? 시행령. 요새 검수완박인데 법률을 안 바꾸고 시행령 바꿔갖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시행령. 다시 대통령이 만들 때는 이름을 뭐라고 붙여? 오케바리. 하나씩 외워가면 돼. 하나씩. 시행령. 총리나 장관도, 국방부 장관도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서 큰 가이드라인을 주면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해가시겠죠? 그럴 때 총리나 각부 장관이 만드는 법을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시행규칙. 이거 외워야 돼요. 오늘 무료 특강이지만 외워야 돼. 대통령이 만들 때는 뭐?
총리나 장관이 만들 때는 뭐? 오케바리. 근데 얘는 같은 법이긴 한데 의회에서 만든 법은 법률이라고 불러. 법률. 병역법, 시행령, 시행규칙도 법의 일종이에요. 법의 일종인데 얘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들었어요? 아니면 행정부에서 만들었어요? 행정부에서 만들었잖아. 행정부. 행정부에서 만든 법이다 해서 행정입법이라고 부르고요. 행정입법. 행정부에서 만든 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행정입법. 이런 애들을 행정입법이라고 불러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행정부에서 설립자. 법할 때 법자. 이런 쉬운 거는 내가 한문으로 쓰지. 어려운 거는 이제 다 잊어버렸어. 행정입법. 어머니 아시겠죠? 행정부에서 만든 법을 뭐라고 한다고? 행정입법. 행정입법 지금 두 가지 배웠어. 하나가 뭐죠? 또 하나는 오케바리. 그래서 요 병역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을 행정작용이라고 불러요. 행정작용. 행정작용이 제일 큰 개념이야. 행정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정입법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행정입법이 큰 개념이에요? 행정작용이 큰 개념이에요? 행정작용이 큰 개념이야.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이 행정작용이에요. 그래서 행정부를 다른 말로 집행부라고 그래. 집행부 또는 행정부. Understand? 다시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을 뭐라고 한다? 행정작용이라 한다. 물론 이 법률은 행정법률이에요. 행정법률을 집행하는 작용. 이해가시겠지? 행정작용이 제일 큰 개념. 행정부의 행정작용 중 행정부에서 법을 만드는 작용을 뭐라고 해요? 행정입법 작용. 행정입법 작용. 줄여서 행정입법이라고 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난데없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 갑을 현역병 입영 통지서라는 걸 갑에게 보내려면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보내줘야 돼. 그냥 마구 야 너 현역병 일로 안 나와? 너 죽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되지. 기준이. 그 기준이 법이란 말이야. 법. 뭔 말인지 아시겠어? 갑에게 현역병 입영 통보라는 문서가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빵빵년 4월 1일 날 날아가기까지에는 그 전에 법률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 병역 법률이. 왜냐하면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이 행정작용이니까 근거 법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병역 법률을 만들었으면 그에 대한 세세한 또 세부적인 내용을 적은 법이 있는데 그것이 행정부에서 만든 행정입법이라 이 말이에요. 행정입법. 병역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현역병 대상자를 좀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시겠어?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자다. 근데 갑은 서울에 살고 있다. 서울에. 서울의 강남구에 살고 있다. 그러면 갑한테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법령이라고 해요. 법령. 합쳐서 법령. 이 법령의 근거에서 현역병 입영 통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현역병 입영 통지를 하려면 원래 국방부 장관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그거만 할 수는 없잖아. 바쁘단 말이야. 바쁘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나눠가지고 여기가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밑에 광역지자체가 대한민국 밑에 국가 밑에 시도라는 광역지자체가 있어요. 시도. 서울시, 경기도, 충청도, 충청북도, 전라도 이런 데. 뭔 말인지 아시겠지? 여기 이제 광역지자체죠. 이건 국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서울시, 경기도 등이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 밑에 기초지자체가 있어요. 기초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그게 뭐냐면 시, 군, 구가 있어요. 예컨대 대한민국 여기 서울시 강남구. 갑이 강남구 사람이라면 강남구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성남에 살아. 경기도 성남에. 그러면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렇게 된 거죠. 이해 가시겠어? 그래서 각 지역을 관장하는 병무와 관계된 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의 병무 행정과 관계된 짱은 누구겠어? 그렇죠. 서울지방병무청장이겠지. 서울지방병무청장. 뭐 쉬운 거야. 여기 경기도는 경기도 병무청장이지. 충청도는 충청도 병무청장이지. 이해 가시겠어요? 이 사람은 강남구에 사니까 서울시 병무청장 밑에 있는 강남구 병무 담당자가 현역병 통지서를 보내줘야 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왔을 때 강남구 병무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스몰 A다. 그럼 스몰 A가 실제로는 갑에게 현역병 통지서를 보낸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리고 요 행정부의 정부 조직은 대통령 한 명이에요? 100명이에요? 한 명이지. 행정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총리 한 명이잖아. 각부 장관 수십 명이잖아요. 그 밑에 서울시 병무청장보다 국가에 있는 병무를 관할한 청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병무청장이에요. 국방부 장관 밑에 있는 병무청장. 이해 가시겠어요? 이 국방부 장관 밑에 있는 병무청장이 있고 서울지방 병무청장이 있고 그 밑에 강남구에 병무 담당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공무원이죠. 공무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일을 하는 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 서울시만에 한정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서울지방직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을 뽑을 때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나눠서 뽑는 거 알아요? 하여튼 그 구조란 말이에요. 구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작용은 요 법률을 집행하는 건데 위에서부터 보면 대통령, 총리, 국방부 장관, 병무청장, 서울지방병무청장, 강남구 병무 담당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래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꼭대기로 높은 데로 갈수록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지. 그걸 피라미드 구조, 관료제 구조라고 하잖아요. 관료제 구조. 하이어러키. 그래서 요 맨 위에 대통령, 총리, 장관, 그 다음에 공무원 1급, 2급, 3급, 4급. 여러분들 익숙한 게 9급 공무원이죠. 9급 공무원. 이해 가시겠어요? 9급 공무원 시험 보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7급 공무원.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담당자를 스몰 A라고 하면 스몰 A가 보고를 올려가지고 스몰 A 이름으로 보낼 수는 없고 이 권한자가 누구냐면 각 법률에 나와 있어요. 법률에. 그럼 이제 각 지방 병무청장의 권한으로 현역병 등을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 서울지방병무청장을 라지 A라고 한다면 서울지방병무청장 라지 A 이름이 적힌 현역병 입영 통지서가 날라오는 거지. 갑에게.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 현역병 입영 통보도 병역 법률을 집행한 행정작용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행정의 일종.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견해 대립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행정행위라고 해요. 학자들이 이런 개별 행정법을 다 분석해서 이런 거는 행정행위라고 하자. 이렇게. 현역병 통보서가 날라오는 순간 4월 10일까지 입대하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갑은 4월 10일까지 열차 타고 나오라는 장소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특정인을 개별인이라고 그래요. 이 개별인에게 개별적인 것에 구체적 갑의 경우에, 구체적 사건의 경우에 집행되는 행정작용을 행정행위라고 그래요. 행정행위.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게 병역 법률이 만들어지고, 병역 법률은 행정법의 일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법은 통일된 법전이지만 행정법은 아까
행정 영역별로 법이 다 있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린 게 병역법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이에요. 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 그래서 술 먹고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술 먹고 운전하다 걸렸어. 제가 술 먹고 운전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음주 농도가 높으면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음주 농도가 낮으면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이게 통지가 날라온다, 이 말이죠. 그런 과정도 보면 여기에서 도로에서의 술 먹고 운전하는 거 원래 자유로운데 술 먹고 운전하면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니까 그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게 다른 불특정 다수인의 일반인이라고. 일반 국민.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술 취해서 운전하는 사람한테 죽거나 다치면 일반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도로교통 법률이라는 걸 만들어서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하게 하고,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면 당신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당할 거야 라고 법률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 법률이 도로교통법률이에요. 좀 이따 보겠지만 도로교통법률 제 몇 조에서 요건, 효과, 음주 운전을 하면 효과,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다. 관할 지방 경찰청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법률을 국회에서 미리 만들어놔야 돼. 그래야지만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시체만을 아웃이다. 그렇죠? 면허증 날라간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하는 건데, 만약에 못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했다라고 하면 이 도로교통 법률에 근거해서 갑에게 면허 취소 등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음주운전가 높으면.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률은 행정법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행정법의 일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이 행정법은 행정 영역별로 법률이 있는 거예요. 그 행정 영역 지금 대표적인 게 행정안전부, 각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 부별로 행정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와 관련된 지금 도로교통법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관련된 병역법률, 이해가시겠죠? 근데 법률로 모든 사항을 정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정할 때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시행령. 총리나 장관이 정할 때는 시행규칙. 이때 이제 각부는 행정안전부가 되겠지. 행정안전부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시겠어? 여기도 세부적인 또 내용을 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갑이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다, 이 말이야. 빵빵년 2월 1일 날 걸렸어요. 빵빵년 2월 1일 날 10시경에 강락청 사거리에서 후 불어보세요 라고 이제 스몰A가 얘기했는데 걸렸다, 갑이. 그럼 이제 갑에게 면허 취소를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여기 행정안전부도 밑에 쭉 행정안전부 밑에 경찰과 관련된 짱이 있단 말이에요. 경찰과 관련된 짱. 아까 병무청장처럼. 혹시 누구겠어요? 행정안전부의 경찰과 관련된 짱. 찍어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도 돼요. 아시는 것 같아. 그렇지, 경찰청장. 똑똑한데? 오, 재질이 있네. 경찰청장. 딴 사람은 좀 무식한 것 같아. 어떻게 사셨어? 열심히 사셨어? 내가 속한 사회를 모르고 사셨구나. 그렇죠. 그렇게 착하신 분이야. 이분이 약간 악당 같은데? 내가 속한 사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국가의 대통령, 총리 밑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는데 경찰과 관련된 사람이 경찰청장이라고. 여기 병무청장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서울시 있잖아, 서울시. 서울시에 경찰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렇지. 서울시 경찰청장이지. 앞에다 서울시만 붙이면 돼. 경기도는 경기도 경찰청장. 충청도는 너무 쉬워요. 그죠? 이거 뭐 그냥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서울시 경찰청장. 맞죠? 이해가요? 서울시 경찰청장은 여기 광역지자체 서울시에 있단 말이야. 경기도 경찰청장. 이해가죠? 또 그 밑에 하급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야. 하급 공무원. 강남구는 누구 있어? 강남구. 한 번 더! 강남구 거기 좋았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강남구 어디 뭐 이름을 붙여야지. 이름. 그렇지. 강남구 경찰서장. 강남구 경찰서장. 서울시 경찰청장, 강남구 경찰서장.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강남구에서 일어났으니까. 강남구 경찰서장 밑에 쫄따구들이 있는 거죠. 쫄따구들. 우리 일상적으로 쫄따구들이라고 하잖아요. 쫄따구들. 그분들이 와서 음주단속하는 거죠. 우리한테. 쫙 여기 딱 부숴요. 안 나가.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맞죠? 스몰A가 부세요 했는데 안 불어? 그러면 도로교통법 위반이야. 음주운전 거부. 하여튼 부세요 했는데 불었는데 갑이 0.08 이상 나왔다 이 말이야. 0.08이 면허 취소할 수 있는 음주 농도예요. 이해하시겠어? 0.08 나왔으면 스몰A가 갑한테 뭐라고 하겠어? 면허 취소 대상자이십니다. 그럼 갑이, 여러분들이 갑이야. 술 처먹었으면 바로 찌그러져야죠. 술 많이 처먹었으면 찌그러지고. 술 안 처먹었어. 술 한 잔밖에 안 먹었는데 0.08은 아닌데 나 면허 취소당할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실제로 0.08 이상 과음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0.08 미만 먹었는데 기계가 고장나서 0.08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이 법률이 제대로 집행돼서 면허 취소가 나올 수도 있고 법률이 잘못 집행돼서 나한테 면허 취소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뭔지 아시겠지? 제대로 집행돼서 면허 취소가 나왔으면 이 면허 취소는 적법한 면허 취소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적법한. 법에 따른 적법한 면허 취소. 적법의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알아요? 위법이야, 위법. 법에 위반한 면허 취소의 경우.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 법률을 집행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면허 취소까지 왔을 때 이 면허 취소가 잘된 경우, 제대로 나온 경우 적법한, 잘못된 경우는 위법한 면허 취소.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느 경우에 갑을 구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잘못 나왔을 때 구제해 줘야겠죠? 나는 술을 안 먹었거나 술을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만취 상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즉 위법한 면허 취소일 때는 갑을 구제해 줘야 돼요. 구제. 적법한 면허 취소일 경우에는 술을 엄청 처먹었는데 0.8 이상 나왔단 말이야. 그럼 면허 취소 당해도 싸잖아요. 그 사람 구해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위법한 면허 취소일 때 구제 제도를 마련해 놔줘야 된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가요? 여기까지가 개별적인 행정법률이 만들어지고 이 개별적인 행정법률은 각 장관, 각 부별로 개별 법률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은 단일 법률이 아니라 개별 법률이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 다시. 행정법은 단일 법률이에요? 개별 법률이에요? 개별 법률이야. 지금 얘 두 개 말씀드렸어. 얘 두 개. 하나가 뭐죠? 처음에 한 거. 병역 법률. 병역 법률. 두 번째 예를 든 게 뭐예요? 도로교통 법률. 이와 같이 각 행정 영역별로 개별 행정 법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민법은 그냥 민법 딱 하나밖에 없어. 민법은. 그건 통일된 법률이란 말이야. 이거는 행정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행정 영역별로 각각의 행정 법률을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에 행정법은 공법이라 해요. 공법. 이게 공공할 때 공이야. 공. 즉 공익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공익보호를 위해서. 예를 들면 여기 음주운전하면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왜 면허 취소를 하죠? 음주운전으로부터 다른 일반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은 공공이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말이에요. 공익의 반대말이 혹시 뭐죠? 사익이라고 그래요. 사익. 여기 공법, 공익, 사법, 사익. 민법은 사적 이해관계 조절을 위한 법이야. 사적 이해관계 조절을 위한 법. 근데 여기는 즉 사익을 위한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행정법은 공익보호를 위한 법이에요. 공익보호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공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설명한 거예요. 여기 다시 병역법은 행정법의 일종이다. OX. 오지 O. 행정법은 단일 법전이다. XG X. 개별법이라죠. 개별법. 개별법이 있단 말이에요. 요 각 부별로 개별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법률을 만들었으면 그리고 행정법은 공법이다 사법이다. 공법이다. 왜? 공익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공익보호를 위해서. 음주운전에 면허 취소하는 거. 왜 음주운전하는데 면허 취소를 하냐.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허 취소를 들여온 거다 이 말이에요. 행정법은 공법이고 개별 법률이고 얘가 병역법, 도로교통법 등이고 법률이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이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을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작용이라고 한다. 병역 법률을 집행하는 거. 그 다음에 도로교통 법률을 집행하는 거. 이걸 행정작용. 제일 큰 개념이에요. 행정작용 중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을 뭐라고 부르죠? 행정입법이라고 한다. 행정입법. 행정입법 대통령이 만들 때는 이름을 뭘로 붙여요? 총리나 각부에서 만들 때는 시행규칙. 병역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해가시겠어?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갑이라는 사람, 이런 특정인에게 적용하는 행정작용을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그 행정행위의 예를 지금 2개를 들어드린 거야. 현역병 통보, 면허 취소. 이해가시겠어? 거기까지 교재,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3페이지 박스. 3페이지 박스는 이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3페이지 박스에 공법의 반대말이 뭐죠? 첫 번째 박스. 공법 밑에 사법이잖아요. 사법. 사법 작용의 사법. 공법. 공법의 대표 선수가 뭐라고? 행정법. 행정법. 그래서 오른편에 공법을 집행하는 게 공법 작용이에요. 공법 작용. 행정 작용. 그럴 때 일방적인 작용을 권력 작용이라 해요. 권력 작용. 권력 작용 옆에 법적 작용 보이세요? 법적 작용. 지금 맨 위에 박스 보고 있는데 딴 데 보는 사람 있어. 법적 작용. 법적 작용 중에 지금 행정입법 나왔네. 행정입법 대통령이 만들 뭐라고요? 그렇지. 총리나 각부에서는 시행규칙. 이해 가시겠어? 면허 취소나 현역병 통보 이런 걸 뭐라고 해? 그 밑에 행정행위라고 한다. 행정행위. 이 페이지 가볼까요? 이제 앞에서 큰 개념부터 와보면 이 페이지에. 이 페이지 맨 위에 로마자 1번의 헌법, 국민이 만든 법이죠. 헌법. 국민이 만든 국민의 법이야. 헌법. 헌법에 의해서 권력을 나눠놓는 원칙을 뭐라고 하지? 그 글씨 있잖아요. 권력분립의 원칙이라고 한다고. 권력분립의 원칙. 상권분립의 원칙 또는 권력분립의 원칙. 권력분립, 상권분립했을 때 아라비아자 1번 국가, 대한민국 중앙 권력분립을 입법부는 국회에 주고 행정부는 대통령, 총리, 장관 등 정부에 주고 사법부는 법원에 주고 이렇게 권력을 준 거란 말이에요. 사법권을 주고. 그래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을 뭐라고 불러요? 거기 입법작용 써 있잖아. 입법작용. 입법부 국회에서 입법작용, 법률 제정작용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죠? 법률은 다시 크게 공익을 위한 법이 어느 법률이에요? 공법률. 사익을 위한 법은 사법률. 공법률의 대표 순서는 뭐야? 행정법. 사법률의 대표 순서는 뭐야? 민법. 근데 행정법은 행정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민법과 같은 단일법이 아니란 말이야. 개별법이란 말이야. 병역, 법률, 도로교통, 법률. 이해가시겠어요? 그 법률을 제정했는데 그게 공법이다, 행정법이다, 병역법이다, 도로교통법이다. 그걸 집행하는 작용을 오른편에 중간에 법률의 집행을 무슨 작용이라고 하죠? 행정작용이라고 보이세요? 행정작용. 행정작용이 제일 큰 개념이야. 행정부를 집행부라고 부르는 이유 이해가시겠어요? 행정작용을 학자들이 나누었을 때 그 밑에 법적 작용의 가로 안에 뭐가 있어? 행정입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법을 만드는 작용이 행정입법이란 말이에요. 정확히는 행정입법 작용인데 줄여서 행정입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행정행위, 그 행정행위 보이시죠? 행정행위. 제가 사례 들어드린 행정행위가 뭐가 있죠? 지금 2개. 면허 취소, 또 현역병 통보, 이 2가지 들어드렸잖아. 이해가시겠어? 일단 요 체계가 딱 잡혀 있어야 돼. 아, 행정부에서 법률을 만드는 행정작용, 행정입법이라고 부르는구나. 행정입법을 좀 더 세세하게 집행한 작용을 행정행위라고 부르는구나. 학자들이 구별을 해놨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법적 작용의 반대말은 사실작용이에요. 사실작용. 법적 작용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사실행위 또는 사실작용. 법적 작용, 반대말 사실적 작용, 적 빼고 사실작용 또는 사실행위. 근데 이 법률의 집행인 면허 취소가 잘못됐다면 위법한 면허 취소에 대해서 구제를 가린다. 구제는 어디에 가냐면 맨 오른편에 사법부에 가는 거야. 사법부에 나 면허 취소당했는데 나 좀 구해줘요. 이렇게 사법부에 대고 말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지 혹시? 소송이라고 그래. 소송. 야 법원 나 좀 구해줘. 니네들 잘못된 것 때문에 나 죽겠어. 나 좀 구해줘. 그게 소송이야. 소송. 이해가시겠어? 사법부는 법원을 말하는 거야. 법원. 우리나라는 몇 심제죠 혹시? 3심제. 1심 법원, 2심 법원, 대법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법원은 좀 복잡해요. 예컨대 시군법원 있고 민법으로 말하자면 여기 광역지자체 지방법원들이 있어요. 지방법원. 예컨대 위에서부터 서울지방법원이 있겠죠. 지도에서. 서울 밑에 뭐가 있지? 여기 도 말고 특별시나 광역시로 생각해. 특별시, 광역시. 서울 다음에 광역시가 어디죠? 대전광역시잖아. 대전. 그럼 대전지방법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어? 대전 밑에 전라도, 광주지방법원. 그 위에 전라북도의 전주지방법원. 광역시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서울지방법원, 그 다음에 대전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그 다음에 요 오른편에 부산광역시 있어요. 부산광역시, 부산지방법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 위에 대구지방법원. 그게 1심 법원이야. 1심 법원, 지방법원. 2심 법원은 혹시 무슨 법원이라고 하죠? 고등법원. 서울 고등법원, 대전 고등법원. 거기도 각 광역시별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 있는 제3심 법원이 혹시 이름이 뭐죠? 대법원. 위에서부터 말하면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아래서부터 말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법부가 법원이에요, 법원. 법원에 이르는 행위, 나를 구제해줘요 하고 이르는 행위, 그걸 소송이라고 해요. 소송 행위.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민법 사건이라면 여기 법원이 사법부인데 1심 법원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1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이게 아까 민법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민법과 관련된 분쟁이 붙으면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어요? 지방법원, 여기 1심 법원, 서울에서 일어났다 치고 서울지방법원인데 민사법원이겠어? 형사법원이겠어? 민사법원. 형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형사법원이에요. 민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민사법원이라고. 그러면 행정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지, 행정법원. 여기 지금 면허 취소는 행정법이 잘못 집행돼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1심 법원은 지방법원인데 민사법원에 제기하겠어요? 아니면 형사법원에 제기하겠어요? 법원은 어느 법원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사건이 민법 사건이면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돼. 이해가시겠어? 형법 사건이면 형사법원에 형사소송이 제기되는 거예요. 행정법 사건이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거예요. 행정소송이. 그래서 여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아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뭔지 아시겠죠? 근데 민사소송은 그 전에 거치는 게 없는데 행정소송은 법원에 가기 전에 상급행정청의 구제를 받도록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들어놨어. 그래서 법원 앞으로 코트 C라고 할게요. C. 여기에 가기 전에 서울시 경찰청장의 면허 취소가 위법하다면 서울시 경찰청장 위에 상급행정청을 라지 A2라고 할게요. 라지 A2. 그럼 서울시 경찰청장 위에 있는 사람은 아까 누구였었죠? 서울시 경찰청장 위에 있는 사람. 경찰청장. 그 위에 있는 장관이 누구였었지? 행안부 장관. 딱 두 개잖아. 행안부 장관. 이해가시겠어? 그래서 요 라지 A2는 요 A에 가장 가까운 상급행정청 소속하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가도록 돼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상급행정청에 가서 구제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행정심판이에요. 원래는 다른 거는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은 소송 오기 전, 법원에 오기 전에 거치는 게 없어요. 근데 행정사건은 관료제도이기 때문에 하이어러키 구조이기 때문에 상급행정청에 가서 구제받아라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걸 행정심판이라고 한다면 심판. 이게 일종의 행정부이긴 하지만 사법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준사법부라고 해요. 행정사건에서 여기까지가 구제란 말이에요. 구제. 이 행정심판과 관련된 또는 행정소송과 관련된 법을 또 만들어놔야 돼요. 어떻게 구제할지. 어디서 만들겠어요? 국회에서 만들어놔야지. 행정소송 법률 국회에서 만들어놔야 돼. 행정심판 법률 국회에서 만들어놔야 된다고. 그래야지 아 내가 구제받을 때 이렇게 구제되겠구나 라고 예측이 가능하죠. 법률 국회에서 만들어 놓고 행정심판 법률 국회에서 만들어 놓고 이해가시겠지? 1교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거야. 우리가 배우는 게 행정쟁송법이죠. 요 두 가지를 합쳐서 행정쟁송법이라고 그래.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행정쟁송법. 이게 우리 2차 시험 과목이에요. 다툴 쟁자, 소송할 때 송자. 행정쟁송법.
행정쟁소법은 두 가지야, 두 가지. 하나가 뭐죠? 상급행정청에 불복하는 게 뭐야? 상급행정청에서 구제해 주는 게 행정심판법. 법원에서 구제해 주는 거. 행정소송법. 원칙은 행정소송법이 원칙이에요. 양자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행정쟁송법. 그게 2차 시험에 있는 행정쟁송법. 줄여서 쟁송법. 그래서 오른편에 사법부가 법원인데 행정작용의 경우에는 사법부가 행정법원이 되는 거죠. 행정법원. 1심은 행정법원이 되는 거예요. 1심은 행정법원. 근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가기 전에 뭘 거친다고? 행정심판. 그게 준사법부라고 불러요. 준사법부. 그래서 그 사법부 밑에 빈칸 있죠? 빈칸에다가 라지 A2 행정심판. 여기부터 라지 A2 행정심판. C 행정소송. 이렇게 써놓으시면 편하단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지방자치법 박스. 두 번째 박스는 지방자치법 이미 설명한 건데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의 밑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역 가로 안에 시도, 광역지자체, 시도.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 선거할 때 맨날 했던 건데 생각도 안 해가지고 모른단 말이에요. 시도.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는 시군구, 구시군, 시군구. 광역지자체 시도에 국회 역할하는 곳이 시도의회. 그 다음에 시군구에서 국회 역할하는 곳이 시군구의회. 합쳐서 지방의회예요. 지방의회.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밑에다가 지방의회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지방의회. 시도에서 대통령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시도지사. 시도의회 오른편에 시도지사 보이시죠? 시군구에서 대통령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시군구장, 시장군수, 구청장이잖아. 이해가시겠어요? 다시 대한민국이 있어. 대한민국은 다시 권력이 세 가지야. 입법, 행정, 사법. 입법부는 어디?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뭐죠? 법률을 제정하는 거야. 그걸 입법작용이라고 해. 행정부가 있는데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뭐죠? 그렇지. 만들어진 법률을 집행하는 거야. 집행. 그래서 집행부라고 한단 말이야.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을 행정작용이라고 한단 말이야. 행정작용. 근데 행정작용 예컨대 면허 취소가 잘못되면 위법하면 구제를 가야죠. 구제. 어디에서 구제해 주는 거지? 사법부. 법원에서 구제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게 권력 분립이에요. 법률을 만들었는데 도로교통법, 병역법을 만들었는데 걔를 집행했는데 걔가 잘못되면 구제를 해준 데가 사법부다. 이해가시겠어? 일단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체계 아시겠죠? 체계. 이게 우리나라 돌아가는 체계야. 이런 체계 속에서 보면 이제 좀 더 우리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내가 속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운영돼 가는구나. 그러면 여러 가지가 편하기도 하지만 아는 만큼 편하기도 하지만 아는 만큼 불편하다. 힘들다 세상이. 차라리 그냥 모르는 게 나을 때도 많다. 좀 쉬었다 보죠.